오늘은 현대 해석학의 아버지, 칼 바이어스트라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. 수학의 기초를 완전히 뒤엎고 또 새로 쌓아 올린 한 남자의 여정이죠. 자, 19세기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. 산업혁명이 세상을 바꾸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바로 수학이 있었습니다. 물리학, 공학, 천문학 할 거 없이 모든 분야에서 수학은 정말 어마어마한 성과를 내고 있었어요. 그런데 말이죠. 이 모든 화려한 뒤에는 아주 불안한 비밀이 하나 숨겨져 있었습니다. 만약에 말이죠. 인류 최고의 지적 성취라고 불리는 미적분학이 사실은 모래 위에 지어진 성 같은 거였다면 어떨까요? 이게 당시 수학자들을 정말 미치게 만들었던 불안감의 정체였습니다. 자, 그럼 문제의 핵심이 뭐였을까요? 미적분학, 이게 작동은 기가 막히게 잘 됐어요. 행성 궤도도 계산하고 다리도 설계하고 못하는 게 없었죠. 그런데 문제는 무한이니 무한손이 하는 개념들이 전부 다 직관에만 의존했다는 거예요. 엄밀한 정의? 그런 건 없었습니다. 그러니까 바이아슈트라스 이전의 미적분학은 비유하자면 설계도도 없이 감으로만 지은 엄청나게 화려한 건물 같은 거였어요. 겉으로 보기엔 멀쩡하고 강력해 보이지만 그 기초가 직관이라는 아주 불안정한 땅에 있었던 거죠. 답은 나오는데 왜 이게 답이야? 라고 물으면 아무도 100% 명쾌하게 증명을 못하는 그런 찝찝한 상태였던 겁니다. 자, 이렇게 거대한 수학의 문제를 해결한 영웅, 과연 누구였을까요? 놀랍게도 학계의 중심이 아니라 정말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나타났습니다. 칼 바이어슈트라스는요,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전형적인 천재랑은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었어요. 명문대에 가서는 수학 공부는 안 하고 펜싱하고 술 마시는 데 빠져 살다가 결국 학위도 못 받고 학교를 그만뒀다니까요. 아니, 누가 이런 청년이 수학의 역사를 통째로 바꿀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어요. 와, 이 타임라인 한번 보세요. 진짜 놀랍지 않나요? 무려 15년입니다. 15년 동안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시골 학교 선생님으로 일하면서 반에는 혼자서 수학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랑 씨름을 한 거예요. 그러다가 1854년에 그냥 취미처럼 틈틈이 쓴 논문 하나가 수학계 전체를 발칵 뒤집어 놓은 거죠. 자, 그럼 이제 그의 가장 위대한 업적, 대체 어떻게 그 까다로운 무한이라는 개념을 길들였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미적분학의 심장에는 바로 이 극한이라는 개념이 자리 잡고 있어요. 어떤 점에 한없이 가까워진다, 뭐 이런 아이디어죠. 듣기엔 되게 직관적이고 쉽죠? 네, 바로 그게 문제였습니다. 가깝다는 게 대체 얼마나 가까워야 하는 건데요. 거의는 또 뭐고요? 이런 애매모호한 말로는 수학의 엄밀한 증명을 할 수가 없잖아요. 바이오슈트라스는 바로 이 언어의 문제를 풀어야만 했습니다. 그래서 그가 내놓은 천재적인 해답이 바로 이 엡실론 델타 논법입니다. 이걸 그냥 일종의 논리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쉬워요. 자, 상대방이 저한테 도전을 하는 겁니다. 아주 작은 오차범위 엡실론을 딱 제시하면서 이것보다 더 가깝게 만들 수 있어? 해봐! 하고요. 그럼 저는 이렇게 응수하는 거죠. 당연하지. 내가 지금부터 알려주는 이 델타라는 범위 안에서 값을 고르기만 하면 그 결과는 무조건 언제나 당신이 제시한 그 엡실론 오차 범위 안으로 쏙 들어갈걸?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이러면 가까워진다는 애매한 직관은 싹 사라지고 상대가 어떤 엡실론으로 도전해와도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완벽한 논리적 증명만 남게 되는 겁니다. 바로 이 순간 수학은 흔들리는 모래성에서 단단한 화강암 요새로 다시 태어난 겁니다. 이건 그냥 미적분학의 작은 오류를 수정한 수준이 아니에요. 수학이란 학문 자체를 어떤 관찰이나 직관에 의존하는 과학에서 단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순수한 논리와 증명의 학문으로 완전히 탈바꿈시킨 그야말로 혁명이었습니다. 하지만 그의 업적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. 베를린 대학교의 교수가 된 그는 이제 전설적인 스승으로 거듭나게 됩니다. 그의 강의는요, 유럽 전역에서 학생들이 구름처럼 몰려들 정도로 유명했어요. 그는 단순히 지식을 막 떠먹여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, 그러니까 엄밀하게 사고하는 법 그 자체를 가르쳤던 거죠. 그리고 그의 위대함은 제자들을 통해서 더 환하게 빛났습니다. 특히 소피아 코발렙스카야. 당시는 여성이 대학 문턱을 넘는 것조차 상상하기 힘들었던 시절이었거든요. 그런데 그는 그녀의 천재성을 한눈에 알아보고 그녀가 박사학위를 받고 교수가 될 수 있도록 정말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. 그의 이런 엄밀함은 때로는 우리의 상식이나 직관을 완전히 박살내는 결과를 낳기도 했어요. 예를 들면 모든 점이 다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있어서 펜을 떼지 않고 그릴 수는 있는데
어느 한 점에서도 접선을 그을 수 없는, 그러니까 미분이 불가능한 그런 괴물 같은 함수를 만들어낸 거죠. 이건 수학이 더 이상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그릴 수 있는 단순한 직관의 영역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증거였습니다. 그런데 이런 19세기의 되게 이론적인 발견들이 오늘을 사는 우리랑 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? 사실 생각보다 훨씬 더 우리 삶 깊숙한 곳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. 지금 우리가 매일 쓰는 컴퓨터, 스마트폰의 GPS, 또 인공지능이나 금융 시스템까지 이 모든 현대 기술들이 전부 바이오 슈트라스가 쌓아 올린 유산 위에 서 있는 겁니다. 이런 기술들은요, 0.01%의 애매함도 허용하지 않아요. 100% 논리적으로 확실해야만 작동하거든요. 바로 바이오 슈트라스가 수학에 가져다 준 그 엄밀함 덕분에 이 모든 게 가능한 거죠.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존경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서 현대 해석학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. 이 동상이 보여주듯이 그는 수학의 역사에 정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은 거대한 발자취를 남겼습니다. 바이오 슈트라스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천재 수학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. 이건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해요. 온갖 정보와 주장이 홍수처럼 쏟아지는 요즘 우리가 믿고 있는 것들의 토대는 과연 얼마나 튼튼할까요? 우리의 생각은 그저 그럴듯한 직관이라는 모래 위에 서 있는 건 아닐까요? 아니면 바이오 슈트라스가 추구했던 것처럼 엄밀함이라는 단단한 안반 위에 서 있는 걸까요?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.